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표들이 중국 불교 문화교류에 나섰습니다. 내일까지 5일 동안 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전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수성지를 방문해 뿌리를 찾아보며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3만여 불자가 결집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봉행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엄한 무대 연출로 극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제선명상 대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선명상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영산회상을 의식과 설행으로 장엄에 상징화한 영산제. 중요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가 다음 달 7일 서울공예박물관 일원에서 태고종 주최로 펼쳐집니다. BTM 붓다회 연불봉사회 8기 59명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고 여법한 활동으로 매 기수마다 30여 회원을 꾸준하게 배출해온 BTM 붓다회 연불봉사회는 올해 회원에게 안전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더하며 큰 호응을 얻어 8기는 평균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 회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 등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종단협이 주최한 한국불교 지도자 중국 불교문화 교류 행사인데요.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전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수성지를 방문해 뿌리를 찾아보며 그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행 취재 중인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의 3대 석굴 사원 중 한 곳인 운광석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운광석굴은 5세기 부기시대의 호국사찰로 조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km이며 대굴 21개와 중굴 20개, 수많은 소굴과 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일 큰 석굴은 돔 형식의 제19동으로 자불 본존을 중심으로 둘레백의 천불, 좌우 협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광석굴은 인도 및 중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한국 및 일본의 고대 문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중국불교 문화교류차 지난 27일 운광석굴을 참배했습니다. 부회장 도진정사와 상진스님, 주경스님, 우인정사, 만청스님, 상임이사 경천스님과 도각스님, 도심스님, 사무총장 진호스님 등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국 불교 문화 교류 행사는 회원 간의 합을 통해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중국 불교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앞서 26일 열린 회원종당 간담회에서 회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전례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수성지를 방문해 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광석굴, 또 오대산 지역의 망해사, 또 명웅사, 태화지, 또 오대산 최초의 사찰인 현통사 등 해서 불교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곳들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국 불교의 뿌리를 찾아보면서 그 역사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오대산 불교협회 교류와 중국불교협회 방문을 통해 양국 불교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우위를 증진하고 또 양국의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순례를 통해서 한국 불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부회장 도진정사도 요즘 종단협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며 화합도 잘 되고 한국 불교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상당히 도약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도 불자 수가 한 6% 정도 또 이렇게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하여튼 좀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절벽에 건립된 사찰 현공사도 순례했습니다. 현공사는 중국의 3대 사상인 불교와 도교, 유교를 모두 함축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찰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도교의 비조노자,
육아의 시조 공자가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 하늘에 매달린 절 형공사를 참배한 한국불교 지도자들은 전 세계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길 발언했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다음 달 광화문 광장에서 3만여 불자가 결집하는 2024 불교도 대법회가 봉행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엄한 무대 연출로 극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는 국제 선명상 대회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제 선명상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성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28일 오후 4시 도심 한복판 광화문 광장이 5분 동안 고요한 명상 무대로 변합니다. 불교도 대법회의 메인 행사인 국제 선명상 대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이후 개발에 진력해온 명상법 가운데 핵심 명상법인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을 직접 공개합니다. 3만여 불자들이 진우 스님 지도 아래 일순간 산매에 들어 장엄한 장면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원장 스님이 3월서부터 지금까지 조계종에서 선명상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님들하고 계속 그 워크숍이나 그 회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종류는 이제 영상으로 발표가 되고 이제 실참으로는 5분 명상이 전국민 하루 5분 명상이 조계종의 근간이 되는 수행법인 간화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겨 있습니다. 갈등이나 그 내면적 그 모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5분 명상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알려드리고 그날 잠시 이제 약간 뭐 의례적이죠. 퍼포먼스 같이 5분 명상을 우리가 시연해 보이는 겁니다. 국제 선명상 대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진관사 비천무팀이 국악 창작곡으로 문을 엽니다. 33명의 비천들이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해 꽃비를 내리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퍼포먼스로 대중에게 평온한 기운을 전하며 신심을 끌어올립니다. 선명상의 올바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명과 사회적 효과 등이 담긴 영상에 이어 잭 콘필드, 노만 피셔 등 해외 유명 명상 지도자들이 선명상 세계화 첫걸음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전합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무대에 올라 전국민 하루 5분 명상 캠페인을 선언합니다. 명상 실참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다면 명상 후에는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려 세계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기도 합송으로 고요했던 광장을 평화의 목소리로 채웁니다. 대회의 마지막은 진관사 비천무팀이 다시 무대에 올라 선명상을 통해 맑고 향기로워진 광화문 광장에 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며 대중들의 환희심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 시간대 진행되는 만큼 대형 LED를 통해 장엄하고 극적인 무대 연출과 특수 효과를 선보이며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무대를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자리 영산회상. 이를 의식과 설행으로 장엄해 상징화한 게 바로 영산제인데요. 중요 무형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가 다음 달 7일 서울 공예박물관 일원에서 태고종 주최로 펼쳐집니다. 이 소식은 윤호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이 주최하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제 보존회가 주관하는 제3회 태고종 영산제가 다음 달 7일 서울 공예박물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행사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 가치를 보존 전승하고 종합예술이자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인 영산제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 영산제는 서울 공예박물관 공예마당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이 자리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을 출발해 열린 송연 녹지광장을 지나 공예박물관까지 불보살을 모시는 의식이 펼쳐집니다. 한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부지로 거론된 송연광장이 갖는 불교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송연광장을 관통해서 실현을 거행하게 된 것은 이 송연광장이 저희 태고종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리고 싶었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저희가 이렇게 실현이라는 의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오후 1시 30분 도량을 수호하는 불보살과 호법 신중을 모시는 실현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개막식에 이어 오후 3시부터 공예마당 메인 무대에서 행사의 백미인 태고종 영산제가 펼쳐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재현해 영산제의 주요 의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발언하며 불교 의식의 우수성, 영산제가 담고 있는 문화예술적 가치를 보다 핵심적으로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한다면은 3일이 걸리거든요. 시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 영산제를 알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녹여내려는 노력을 했다. 부대 행사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 전시가 마련됩니다. 태고종 연합합창단과 불자 가수들의 공연을 비롯해 영산제를 봉행할 때 쓰이는 가사와 장삼 전시, 석용스님 지화전이 진행됩니다. 또 불교 사물과 단청 체험, 태고종 비구니회가 주관하는 연꽃 만들기 등이 시민을 맞이합니다. 태고종이 점점 바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모든 종도들을 종무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이 종무원 식구들이 종도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힙한 불교가 떠오르며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어나는 요즘,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은 영산제가 다시 한번 포교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영가의 마지막 길을 연불로 배웅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붓다회 연불 봉사단원 59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가 어제 무상사에서 제8기 수료식을 열고 12주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59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료식은 8기 수료자 대표 25명의 연불 시연과 수료증 수여, 공로상, 정진상 시상과 팀장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타 단체보다 활발하고 여법한 활동으로 매 기수마다 30여 회원을 꾸준하게 배출해온 BTN 붓다회 연불봉사회는 올해 회원에게 안전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더하며 큰 호응을 얻어 8기는 평균 2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 회원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명의의 원로의원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영가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연불봉사 공덕을 높이 평가하며 불교 장례문화 보급과 정착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연불로서 봉사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복을 지을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불 한마디 함으로 해서 내 마음자리가 내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영가에게 향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1961년 창립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힘써온 한국경제인협회. 협회 내엔 불심 가득한 경영인들이 불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 불자회가 지도법사 지우 스님과 자의 명상을 체험하며 서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기업 회장과 임원 등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영인들이 모인 한국경제인협회. 협회 소속 18명의 불자들이 잠시 눈을 감고 각자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지난 27일 한국경제인협회 불자회가 지도법사 지우 스님과 동국대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를 연사로 국회 정각선언에서 마음행복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작년 3월 창단법회 이후 공식적인 첫 대외 활동입니다. 콘서트엔 국회의원 보좌진 불자 모임인 국회 법우회와 국회 언론 불자회도 함께했습니다.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신 지우 스님께서 저희 환경협 불자회 지도법사님이십니다. 늘 평소에 마음치유 행사를 많이 하시고 불자회 회원들도 함께하고 싶다, 국회 관계자분도 함께하고 싶다 말씀 주셔서 같이 기획하고 오늘 자리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10개의 짧은 시로 구성된 자해경을 다 함께 독송합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가까이 또는 멀리 있든 살아있는 모든 중생의 행복도 발언합니다. 독송을 마친 지우 스님은 자해경을 기반으로 한 자해 명상을 지도하며 온 인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나와 남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을 다스려야 행복할 수 있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움, 증오, 더 나아가서는 원망,
적대감, 악의, 저기를 품기도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걸 해체시키는 거죠. 스님은 또 바이 야경 22번째 구절을 인용해 실체 없는 현상에 끌려다니지 않길 당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일 뿐, 들리는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 머릿속 떠오르는 생각까지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등은 그저 말과 생각일 뿐,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실천해 좋고 싫다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여질 뿐, 들려질 뿐, 그냥 생각되어질 뿐. 우리가 혼자 자기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과 생각을 하거든요. 또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오판도 많아요. 착각도 많고. 이렇게 스스로 반복하면 굉장히 좋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해가는 거죠. 국회 법우의 박준수 회장은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자해 명상을 실천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여야 지금 이렇게 대치 상황도 있고 그런데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서 정리할 수 있고 좀 정돈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불자회는 이번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국내 성지순례,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온라인 법회 활성화 등 포교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광주 종립 정광고 학생들에게 팥빙수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7일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와 광주 지역 말사 스님들이 광주 정광고등학교를 방문해 600여 학생에게 팥빙수를 전달했습니다. 백양사는 신행단체 자비신행회와 함께 직접 팥빙수를 만들어 나눠주며 더위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무공 스님은 더위에 지친 학생들이 시원한 팥빙수로 기분을 전환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독립동문회가 동국대 불교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입학식에서 포교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총독립동문회 사무총장 여산 지담 스님은 지난 26일 동국대 법학관에서 명상심리상담학과 보각 스님과 지담 스님에게 장학금 각 100만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지담 스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학업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독립동문회 16대 집행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불교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장 해담 스님은 총학생회에 격려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목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